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2차 지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를 소개를 해줄게요. 저희가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보조 교재를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여러분 가온누리 한 것처럼 올해는 온세미로 책을 사용을 할 건데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교과서하고 같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교재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다운받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트 칸도 있으니까 노트 정리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 되더라도 우선은 여러분이 그냥 동영상 화면만 보고서도 수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온세미로도 나중에 1학기 끝날 무렵 해서 또 시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3학년은 항상 1학기 끝나고 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경우함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더 짚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순열을 준비 학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였죠? 우리가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세야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더하거나 곱하는 식인데 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일어났을 때는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났을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문제도 있으니까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1부터 40까지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수 세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보면 6의 배수는 66에 36 해서 6개가 있고, 5의 배수는 7, 5, 35 해서 여기에 5개가 있어요. 근데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총 개수를 구할 때는 더해줍니다. 그래서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는 총 몇 개? 11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빼줘야 돼요. 여기는 6, 7에 42, 공배수가 42의 배수라서 요 안에는 안 들어있으니까 빼진 않았는데, 혹시 이제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또 두 번 세면 안 되고, 똑같은 숫자를 두 번 세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빼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A에서 B를 거쳐 C를 가고 싶다.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A에서 B까지 가는 한 가지 경우에 뒤에 B에서 C까지 가는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뒤에가 세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 총 5개가 뒤에 세 가지씩 나올 수 있다. 그럼 가지수는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잇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잇따라. 네, 이것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또는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동시에 잇따라의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셀 때 거쳐서 가는 경우는 총 15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때 이제 곱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합의법칙과 곱해법칙의 기본 내용이고,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를 해놨어요. 잘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스킵을 해도 돼요. 건너뛰어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했고요. 여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우선은 첫 번째로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인수 분해한 애들의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에 1씩 더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 됩니다. 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해줘야 되고, 한 개 있으면 한 개만 해주면 돼요. 자, 요 방법을 이제 필기를 해 놓으시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24인데 이게 숫자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24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소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2로 나눠지잖아요. 짝수는. 그래서 2, 뭐 12. 또 2로 나누니까 2, 6, 12.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니은자로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24는 2를 3번 곱하고 3을 곱한 것이다. 이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 소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약수를 구할 때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약수가 몇 개냐면 1이 항상 들어가고요. 2가 1개짜리, 2가 2개짜리, 2가 3개짜리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얘의 약수예요. 그럼 3의 약수는 뭐냐? 1이 항상 들어가고요. 3이 하나니까 3 하나밖에 안 없으니까 1하고 3이 3의 약수예요. 네. 근데 얘는 곱해가지고 되어 있는 숫자 24이기 때문에 24의 약수는 얘네들을 적당히 앞에랑 뒤를 곱하는 거거든요. 1하고 1 곱하면 1이 24의 약수고, 이렇게 곱하면 3이 24의 약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에 뒤에 있는 게 두 가지씩이 다 곱해져서 약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약수가 몇 개냐? 여기 4개랑 여기 2개를 짝지은 것만큼 약수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더라? 2의 1제곱에 2의 세제곱에 1이 하나 들어가니까 항상 이 지수에 1이 하나 더 들어가서 4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지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1을 더해서 2. 그래서 지금 공식이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곱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하나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아까 니은자로 이렇게 해보면 선생님이 간단히 해봤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수의 1을 더하니까 3, 지수의 1을 더하니까 5잖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5개. 자, 얘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5제곱, 3의 5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수의 1을 더하면 6. 얘는 지수가 1이니까 1을 더하면 2. 얘도 하나 더 있잖아요. 지수에 1을 더하면 2. 얘네들을 다 곱한 게 4, 6에 24.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음에 자,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얘는 지금 전개를 하는데 분배 법칙이에요.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가로에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짝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B도 XY, C도 XY 이렇게 짝을 지어줄 수 있어요. 앞에 3개, 뒤에 2가지씩 짝이 지어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앞에 여기 3개, 뒤에 3가지씩 나오고 또 뒤에 2가지씩 나오니까 얘네들을 다 곱해요. 얘네들을 하나씩 다 모두 선택해야 동시 뭐 잇따라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항이 나오기 때문에 28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오늘 메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할게요. 자,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하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줄여서 순열. 자, 순열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순열 영어 P, 영어의 약자 P를 써서 NPR 이렇게 읽고요. 앞에 N하고 R은 조그맣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N개 중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자, N개 중 R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요. 그러면 교재를 바로 볼게요. 자,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하는데 이게 R개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자, 여길 볼게요. 이 좀 어려우니까 식으로 보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5개 중에 하나를 갖고 올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선택할 때는 이미 한 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네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서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3명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글씨가 안 보였나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볼까요? 9부터 시작해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9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2명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선택을 하는데 맨 처음에 선택한 애는 콘을 사주고 두 번째 선택한 애는 뭐 조스바를 사준다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9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나머지 8명 중에 한 명이 올 거라는 거죠. 잇따라 뽑았기 때문에 곱해주는 거고. 8, 9, 72? 얘도 마찬가지예요.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하는데 순서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6명 중에 선택하는데 다 선택해야 되니까 곱한다 이거죠. 그래서 8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적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느낌표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팩토리얼은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곱하잖아요. 쭉 1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6, 5, 4, 3, 2, 1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 n명을 순서대로 다 나열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 720인가? 답을 써줄까요? 얘도 504 이렇게. 그러면은 n명을 다 나열했다. 3명을 다 나열했다. 그럼 3팩토리얼. 5명을 일렬로 나열했다. 그럼 5팩토리얼. 이런 거 외워줘야 돼요. 그 여기 보면은 n명 중에서 n명을 다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n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명도 우리가 안 뽑았을 때 몇 가지 경우로 보냐. 얘네들은 다 한 가지로 봐요.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나열하는 거를 몇 가지로 보냐. 한 가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외워줘야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넣었더니 좀 많아졌는데 순열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원순열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n팩토리얼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이 형성평가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잘 풀어주시고요. 50% 이상이 돼야지 수업 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업을 잘 들었다고. 그러니까 50% 이상 꼭 듣고 열심히 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